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희수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연력학 제1법칙은 일단 공식부터 외워둡시다.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불러요. 각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아보겠지만 일단 Q가 델타 U랑 W를 더한 것이 Q가 되는 거지, 그지? 특히 연력학 제1법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냥 에너지에 대한 합이기 때문에 숫자만 맞으면 돼요. 숫자만. 예를 들면 여기가 10,000원이야. 근데 이쪽에 7,000원이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일까? 그치, 3,000원. 이런 식으로 숫자만 맞으면 되는 거야. 10,000원이 7,000원과 3,000원을 더한 거니까. 그래서 Q든 델타 U든 W든 무조건 그런 양이다. 어떤 값이다. 어떤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델타 U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델타 U는 읽을 때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읽어요. 보면 여기 있는 U만 놓고 보면 내부 에너지야. 기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 이런 내부의 그런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부 에너지는 U라고 쓰는데 분자의 개수에 비례하더라 라는 얘기야. 그리고 분자의 온도에 비례한다 라는 겁니다. 분자 개수, 분자의 온도에 비례한다. 비례한다는 얘기는 뭐지? 개수가 많을수록 내부 에너지 큰 거고, 온도가 높을수록 내부 에너지도 큰 거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고, 요건 꼭 암기를 해둬야 되는 그런 공식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내부 에너지가 아니라 델타 U,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이 변화량이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개수가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그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건 누굴까? 바로 온도지.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무조건 온도랑 관계 있다. 이게 시험 문제 100% 출제. 별 5개. 어떤 문제를 풀 때 내부 에너지는 온도랑 관련 있는 거다라는 내용이 계속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내부 에너지는 변화량으로 쓸 때는 부호가 3개가 있더라. 당연하죠, 여러분.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증가할 때 바로 델타 U 값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증가. 이렇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면 온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온도도 증가하겠죠. 왜? 온도와 내부 에너지는 완벽하게 비례하는 그런 물리량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면 온도도 증가, 플러스일 때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는 뭐야? 내부 에너지 감소. 내부 에너지가 감소됐대. 그럼 온도가 감소했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러분 0은 뭘까요? 0. 변화가 없다라는 뜻이야. 변화가 없으니까 당연히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얘기고요. 그때 온도도 어떻게 될까? 온도도 일정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서 내부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봤는데, 아주 중요한 거, 내부 에너지는 온도가 결정한다라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부호가 3개 있다. 그 중에 플러스를 기준으로 좀 잡아두면 나머지 마이너스다, 0은 그것들하고 비교해서 충분히 암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중에 연력학 1법칙을 만드는 Q는 델타 U 플러스 W 중에서 W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할게요. W는 영어로 work, 일이죠. 일이고 그 일을 만드는 공식이 있다. 그리고 이 공식은 아주 중요해요. 꼭 외우셔야 돼요. 1W는 P 델타 V. P 델타 V. P는 압력이야. pressure. my pressure 할 때 그 압력 P고요. V는 부피, 부피 변화. 부피 변화를 뜻해요. 그래서 압력과 부피 변화의 곱을 우리가 저렇게 W라고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W라고 되어 있는 것이 P 델타 V라고 한다면 그래프로 나올 때 여기가 압력이고 여기가 부피축이 나왔을 때 어떤 기체가 처음에 압력이 이만큼, 부피가 이만큼. 이 A 상태를 할게. 그리고 이렇게 B 상태로 변합니다.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좀 증가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 보는 것처럼 P 델타 V라는 건 이 그래프의 요 아래쪽에 밑넓이를 뜻합니다. 따라서 요만큼 W 1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그래프로도 함께 매치시켜서 정리해야 되고, 그래프는 진짜 많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 압력, 부피 그래프 먼저 기본적인 거 하나 확인했어요. 자, 이래도 부호가 있다. 부호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0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의 값을 가져. 여러분 압력이 마이너스가 있어?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압력은 언제나 플러스야. 언제나 플러스. 결국에는 W의 부호를 만드는 건 바로 여기 있는 델타 V란 뜻이야. 그래서 1의 부호는 압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델타 V, 부피 변화가 결정한다 라는 걸 우리가 좀 유념해두고 하나씩 볼게요. 먼저 W가 플러스야. 그거는 델타 V가 0보다 크다는 얘기야. 부피의 변화량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부피가 뭐 한 겁니까? 증가한 거죠. 왜? 나중 부피가 처음 거보다 커졌으니까. 따라서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에 부호가 플러스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때 우린 뭐라 부르냐면 기체가, 주어예요, 주어. 기체가 외부로 일을 한다. 일을 한다.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면 마치 이렇게 증가하는 것처럼 기체가 외부로 일을 한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고, 나머지는 뭐 다 반대지. 마이너스다? 그러면 델타 V가 0보다 작네? 오히려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고, 부피가 감소할 때는 마치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일을 받는다라는 말을 쓴다는 거. 마지막 델타 V가 0이란 얘기는 부피 변화가 없죠. 부피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부피가 일정하다는 얘기고, 이런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는요. 지금 두 가지의 압력 부피 그래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프는 상당히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 저 압력 부피 그래프로 연력학 1법칙을 묻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 그래서 저 압력 부피 그래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있어야 돼. 자, 일단 압력과 부피 그래프가 나오면 예를 들면 어떤 상태라고 하죠. 어떤 상태. 기체의 상태. 여러분, 기체의 상태는요, 세 가지로 결정합니다. 압력, 부피, 온도. 근데 지금 그 상태가 압력은 이만큼이래. 오, 압력 나왔네. 부피는 이만큼이래. 부피는 이만큼이래. 부피도 나왔네. 근데 지금 뭐가 없죠? 바로 온도가 없습니다. 그 온도는 바로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온도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 이건 진짜 그래프의 핵심이자 핵심이야. 봐. 지금 오른쪽에 어떤 기체의 상태가 여기에서 뭐 어떻게 했더니 기체 상태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나요?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했어. 그죠? 그러면 A 상태의 온도 구할 수 있죠? 얼마입니까? 바로 PV지. 요거랑 곱해서. 그지? 자, B 상태의 온도 얼마입니까? 온도는 요거랑 곱하면 되지. 얼마예요? 더 커졌죠? 아, 이거 온도가 증가하는 과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온도하면 누구라고? 온도하면 그치? 바로 내부 에너지의 변화.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는 이 과정은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 압력과 부피 그래프의 아래쪽에 넓이 나온다고 했죠. 그죠? 이 넓이가 뭐예요? 바로 기체가 해준 일을 말합니다. 지금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일을 한 거야, 기체가. 그지? 얼마큼 했지? 바로 요만큼 한 거지. 이만큼이 바로 PV만큼.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면적 가지고도 우리가 그것들을 문제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델타 U하고 W를 더한 것이 Q가 되기 때문에 이 Q는 델타 U와 W와 여러분이 잘 생각해 주면 Q는 그냥 거저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이 Q도 부호가 3개가 있다.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0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Q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열을 흡수했다는 뜻이야. 이렇게 흡수. 플러스가 열을 흡수한 거면 마이너스 뭘까? 그치? 방출한 거죠. 그 다음에 0은요. 열을 흡수한 것도 아니고 방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단열. 열을
차단한다. 그게 바로 주고받는 열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Q값을 0으로 쓸 때가 있다. 결국에는 여기 있는 Q도 풀마 0이 있고 델타 U도 풀마 0이 있고 W도 풀마 0이 있어서 저 부호를 얼마나 내가 잘 가지고 노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진짜 쉽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렵게 틀리고야 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틀리고야 말리라 이런 건가? 어쨌든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하면서 이제 그래프, 연력학 1법칙으로 나올 수 있는 그래프를 완벽하게 정리를 해 줄 테니까 그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씩 한번 보면서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 등압 과정입니다. 여러분 등압하면 뭐지? 등속하면 속력이 일정한 거지. 등압하면 그렇지 압력이 일정한 거죠.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에요. 이런 게 딱 나오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다? 압력과 부피 그래프에서는 온도를 결정할 수 있다. 여러분 A의 온도와 B의 온도 어떤 게 더 높은가요? 당연히 온도 구할 때는 X, Y를 곱하는 거야. 지금은 숫자나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이거랑 곱한 거랑 이거랑 곱한 거랑 어느 게 더 크겠어요? 당연히 이게 더 크겠죠. 그죠? 그러면 아 이런 경우에 온도가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온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플러스라는 얘기야. 그죠? 또 부피가 증가하는 게 보이나요? 오, 부피가 증가하네? 부피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쵸? 일을 하는 경우죠. 외부로. 그죠? 그래서 온도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 부피는 일. 이렇게 관계 맺음을 여러분 잘 해야 되고, 연력학 제1법칙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그래.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네. 1도 W 플러스네. 그러면 이게 플러스고 이게 플러스면 그걸 더한 Q도 뭐가 나올까? Q도 플러스가 나와서 열을 뭐 하는 과정이다? 흡수하는 과정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화살표를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온도가 낮아지죠. 온도가 낮아지니까 내부 에너지 감소, 마이너스. 부피가 줄어들지. 부피가 줄어들면 이를 받는 거지. 마이너스. 따라서 마이너스, 요것도 마이너스. 그러면 그때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지. 그래서 지금처럼 열을 흡수하는 과정 한번 해놓고 나면 나머지 건 다 거기에 대한 반대니까 정확하게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두기 바래요. 자, 두 번째 갑시다. 이번에는 등적 과정입니다. 적자가 부피라는 뜻이야.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 지금 A 상태에서 B 상태로 가거든요. 부피는 일정할지 모르겠지만 온도는 압력과 부피의 곱이라고 했지. 요거랑 곱한 거랑 이거랑 곱한 거랑 어느 게 더 커요? 이게 더 크죠. 온도가 증가하는 과정입니다. 델타 U는 플러스가 나오겠네. 조심할 거 부피는 일정해. 부피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W가 얼마? 0이라는 얘기예요. 뭐 일을 하지도 받지도 않는 거니까 일을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델타 U는 플러스인데 W가 0이야? 그러면 Q는 부호가 뭐가 나올까? 그렇지. 플러스에다가 0을 더해도 플러스가 나올 거잖아요. 열을 흡수하는 그런 과정이구나라는 겁니다. 자, 이거 등온. 아, 온도가 일정하구나. 이게 지금 등온선이라고 해서 온도가 일정한 라인으로 A 상태에서 B 상태로 가요. 근데 지금 온도가 일정하면 델타 U는 뭐예요? 그치. 이것도 일정해야지. 변하지 않아야지. 변하지 않으니까 델타 U는 0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부피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부피가 증가하는 걸 알 수 있다. 부피가 증가하면 W는 플러스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이번에는 델타 U가 0이고 W가 플러스니까 여기도 플러스. 열을 흡수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아래쪽에 넓이 있지? 이 넓이만큼 W, 일을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부피가 증가하면 일을 하는 거, 부피가 감소하면 일을 받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곡선이라도 이 아래쪽의 넓이만큼 일을 한다. 부피가 줄어들면 일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단열 갑시다. 단열, 열을
차단했어요. 열을 차단해서 Q를 0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위에 이렇게 흰색으로 T1이라는 T1의 온도선, 등온선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흰 선은 T2라는 온도로 일정한 등온선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A가 A 상태에서 B 상태로 가면서 온도 라인을 갈아탔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이 노란색 선을 단열 과정 선이라 합시다. 단열 과정이면 Q가 0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공식 그대로 적용해서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거에서 Q가 0이네? 근데 지금 부피가 증가하잖아. 부피가 증가하면 W는 플러스겠지? 그러면 얘를 0 만들려면 여기는 델타 U는 뭐가 돼야 되겠어? 그렇지. 마이너스가 돼야죠. 여러분, 델타 U가 마이너스라는 건 뭐예요?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얘기고요. 이때 온도가 감소한다는 이야기라서 여기 있는 T1의 온도보다 T2의 온도가 뭐하다? 낮은 온도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단열이면서 부피가 증가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걸 단열 팽창이라고 부릅니다. 단열 압축하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과정이야. 거꾸로 가게 되면 Q는 0이지만 W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델타 U는 플러스가 나오겠죠. 온도가 증가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기본적인 포맷은 이렇게 4가지이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 것 뿐이야. 따라서 이 4가지를 완벽하게 여러분, 완벽하게 반복적으로 연습 좀 해두면 아마 연력학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어낼 거라고 선생님 확신합니다. 우리 기출문제는 연력학 2법칙까지 함께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연력학 1법칙과 2법칙이 짬뽕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서 다음 시간에는 연력학 2법칙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풀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